네, 반갑습니다. 미국에서 바라본 한반도의 오늘 이 시간에서도요, 박근혜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해외 집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또 여전히 의혹 속에 갇혀 있는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김원식 선생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이 해외 동포들이 그 광고도 내시고 열심히 지금 투쟁을 하고 계신데, 뉴욕을 비롯해서 이제 각지에서 지금 투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박근혜 정권 퇴진을 촉구하는 집회에 직접 이제 좀 참여하고 오셨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16일 집회에 참여해서 취재까지 하셨는데, 그 이제 소식 좀 알려주십시오. 방송 녹화는 오늘이 20일인데 저번 주말 18일을 기해 가지고 미국에서 미국이 지금 50개 주에서 약 36개, 30여 개 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그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는 그러한 촛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네. 이 집회는 특징적인 게 이제 분노를 넘어서 행동으로 나서야 된다. 이렇게 우리 동포들이 힘을 모아서 공식적으로 아주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는 그러한 집회였습니다. 그러한 집회였고, 우리 뉴욕에서도 18일 날 열렸고, 또 그 전에 처음으로 16일 날 저녁 7시에 맨하탄 32가 그 한인타운 앞에 우리은행 앞에서 공식 그 뉴욕 촛불 집회가 시국회의 주관으로 열렸고, 제가 그 자리를 다녀왔습니다. 예. 아이들을 살려내라! 정부가 살인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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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을 위하지 않는 반민주 독재정권 박근혜가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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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을 위하지 않는 반민주 독재정권 박근혜는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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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을 위하지 않는 반민주 독재정권 박근혜는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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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날 상황을 좀 제가 직접 갔다 왔으니까 보도 안 된 부분들을 말씀해 드리면 그날 정말 억수같이 비가 왔습니다. 그 잠깐 열릴 때는 잠깐 비가 그쳤는데 그 시작하자마자 하늘이 안타까울 정도로 많은 비가 온 와중에서도 그게 억수같이 비를 받고 한 50명은 있었고 그 주변에 약 한 100여 명, 150명이 넘는 왔다 갔다 하신 분들하고 많은 인원들이 그날 추모 집회에 그렇게 참여하셔가지고 도저히 이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떤 세월호 참사의 문제가 아니고 기존의 어떤 그 박근혜 정권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난 하나의 대형 사고이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박근혜 정권을 퇴진하는 그러한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또 광고도 내고 하니까 일부에서는 뭐 어떤 세력들이 못했다는데 정말 가서 확인한 바로는 정말 여러 조직들 또 여러 사람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앰프 시설을 한 분 자기 손수로 피켓을 쏘은 분 어린아이부터 또 놀랬던 것은 가까이 우리 젊은 학생들, 이게 또 지나가는 또 시민들, 또 자동차를 이렇게 대신 분, 요소요소에 힘을 모아가지고 한 분 한 분 힘을 모아가지고 이 집회가 열리는 광경을 보고 하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정말 자발적인 참여구나. 저기 뭐 뉴욕 타임즈나 최근에 워싱턴 타임즈에도 우리 특히 LA에 있는 여성분들이 주안이 돼서 한 푼 한 푼 돈을 모아하면서 했다는 그분들의 많은 보도나 이런 거를 보면서 그렇게는 뉴욕 집회만 제가 확인한 뉴욕 집회만 가서 직접 참가하고 취재하면서 정말 한 분 한 분의 뜻이 모여서 이렇게 하는구나 그걸 했고 그날 많은 비가 옴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촛불들을 손수 나눠주면서 서로 뭐 누구나 할 것 없이 나눠주면서 같이 참가하고 만약 그날 비가 안 오고 날씨가 맑았다면 거기 32가가 굉장히 번화가입니다. 거기 가서 뭐 수백 명 이상이 아마 운집을 했을 거고 그 주변에 많은 미국인들도 근데 너무 이제 비가 폭우가 오다 보니까 그렇게 했지만은, 정말 너무 열기가 있는 자리였고, 또 안타까움, 또 그거에 대한 어떤 사랑, 그리고 우리 동포들의 어떤 분노, 그 다음에 정권의 퇴진을 해야 된다는 그런 외침들을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네. 그 현장에서 박근혜 만세를 외치는 소위 외부 세력 집회도 있었다고 이제 들렸는데 실상을 직접 목격하셨다면서요? 우선 제가 방송을 통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도 뉴욕에서 한 8년 이상 거주하고 있지만은 지금 최근에 우리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우리 미주 동포들이 자발적인 현금을 모아가지고
답답한 마음에 광고를 내고 이런 집회들 정말 한 분 한 분이 서로 연락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몇 시 어디니까 너 나와 이런 식이 절대 아닙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지만 제가 25일 날 보스턴에서 또 이게 열립니다. 보스턴에서 제가 자원해서 한번 가보겠다고 취재 겸 저도 하는데 이게 전부 자발적으로 서로 차를 대고 서로 이렇게 모이는 걸 실제로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동포들의 자발적인 힘입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일부 이제 인사들이 보면 저도 이런 단체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국격을 떨어뜨린다. 일부 뭐 종북 단체들이 대한민국을 폄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난 그분들이 참 이상해요. 요번에 그 현장에 가보니까 알고는 있었지만 기존의 보도를 보면서 약 꼭 한 10여 명 되는 그 한국에서 뭐 가스 통보라고 하죠. 군복 입은 분들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고 뭐 그분들 인격적으로 제가 뭐 어떻게 하다는 얘기는 아니고 어쨌든 현실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대개 한 70대 전후에서 하나님 한 10분 그중 한두 명의 젊은 분이 이제 박근혜 만세 여성분이 외치면 그 광경을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그 미국에 있는 한인은 99%는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합니다가 플래카드입니다. 그래서 글쎄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세월호 참사를 대도하면서 우리 그 동포들이 박근혜 퇴진을 주장하고 외치는 동포들이 미국에 있는 100%는 아닐 겁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자발적으로 그 안타까움과 한국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 그래서 전부 외치는 그런 목소리들입니다. 그런데 99%가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게 과연 사실인지 제가 느꼈고, 또 중요한 거는 좀 말씀드리면은, 제가 계속 그쪽을 지켜봤는데, 구호 자체가 박근혜 만세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또 보도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저쪽 집회를 비난하는 건 좋은데, 과연 이 시기가 아무리 보수 우익단체고, 대한민국을 뭐 그분들도 사랑하는, 지금 이 시기가 박근혜 만세가 나올 시기인지는 도대체가 이해가 되지 않고, 왜 이제 이런 주장입니다. 왜 이 세월호 참사가 박근혜 대통령하고 관계가 있느냐. 그렇게 몰아간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만세를 외치는 그런 집회였습니다. 이제 하는 게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쪽에 있는 사람들은 북한의 조종을 받는 거라고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에피소드 하나가 가다가 이제 외국인을 제가 인터뷰를 했는데 그 외국인이 달아오더니 저한테 물었습니다. 이렇게 양쪽 다 코리아 아니야? 그러니까 코리아 맞다 하니까 근데 저쪽은 노스 코리아냐? 이제 우리 촛불 집회를 보고 내가 그게 무슨 말이냐 하니까 이 사람들이 저 사람들을 노스 북한이라 했다. 그래서 정말 그랬느냐? 그러니까 내가 그게 아니다. 둘 쪽 다 사우스 코리아고 페리 참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에서 그분이 아마 자기가 월남전 참전했다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다. 왜 같은 동포들이 서로 비난을 하고 왜 같은 동포를 비난하느냐고 제가 이제 설명도 한 적이 있는데 그러한 것을 아마 의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목격한 거니까 좀 의아한 게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취재도 해보고 확인돼 보니까 한 이틀 전에 그 위에 열린 집회, 워싱턴 집회도 그렇고 꼭 우리 동포들이 집회를 하면 거기에 일괄적으로 한 10여 명이 와서 그 반대 집회를 합니다. 마치 양쪽에서 이제 다른 주장을 하는 그러니까 50대 50으로 비율로 보도를 하죠. 뭐 그런 형태로 그런 형태로 하고 근데 직접 자신들이 집회를 하면 되는 겁니다. 방해 집회를 할 게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10명만 할 게 아니고 그럼 반대 집회를 많이 모아서 공정상에서 하면 되는데 꼭 그분들은 이렇게 어떤 촛불 집회나 이런 우리 어떤 정부 규탄 집회가 있을 때만 와가지고 하는 집회였고 그 다음에 비가 그날 많이 왔습니다. 많이 와서 유심히 봤는데 한 시간 정도 있으니까 이제 슬슬 없어져요. 그러니까 제가 사진을 또 찍어왔지만은 어떤 성화차가 하나 와서 정말 그냥 다 타서 일거에 사라졌습니다. 이쪽 집회는 촛불 집회는 끝나지도 않았는데 왜 저래 사라지느냐고 이쪽도 촛불 집회 관계자한테 물어보니까 뭐 자기 어떤 팔돌이 뭐 일당을 받았든지 어쨌든지 그럼 끝나면 저렇게 가는 거예요. 얘한테 시간이 끝났구만요.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목격한 거고 그래서 너무 황당했습니다. 그냥 한 10분이 있고 그냥 앞에 여자분이 한번 굉장히 몇 번 박근혜 만세 외치고 하다가 그냥 마치 그렇듯이 시간이 끝났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쪽 집회 끝난 것도 아닌데 차 한 대로 그냥 싹 사라지는 장면을 그대로 이번 뉴욕 집회에서 목격했습니다. 하여튼 그 집회 기획자가 이 정세 파악이 좀 안 되는 것 같네요. 구호 선정이라든가 이런 거 봤을 때. 그래서 여러 가지 한 말씀 더 드리면 16일 날 그날짜에 또 워싱턴 포스트에 또 우리의 전면 광고가 실렸습니다. 네. 그래서 일부 언론들은 어떤 광고들이 실리면은 일부 언론들은 뉴욕 타임즈와 같은 광고 같은 방식으로 실렸다 이렇게 하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트에 제가 그런 취재를 하면서 쭉 보면은 이 우리 동포들이 서로 힘을 모아가지고 시안들을 여러 개를 만듭니다. 그래서 서로 의논을 나누고 또 이 시안, 저 시안, 뉴욕 타임즈에 실린 것도 첫 번째 시안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개의 의견을 나누고 또 좀 더
말을 또 객관화시키면서 상당히 정리가 된 또 내용들이 이번 또 워싱턴 포스트에 실렸습니다. 그만큼 서로 의견을 고안하고 자율적으로 나가는데, 소위 말해서 반대 성명서라는 그 성명서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각종 한인의 신문에 실리는데 초지일관적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종북단체다 이겁니다. 종북단체고, 예, 그게 간단한 겁니다. 간단한 거고, 네. 한 분이 아마 돈 내고 실는 것 같은데, 어떤 위원회들이 너무 내용들이 똑같아요. 그냥 뭐 똑같은 내용이라서, 과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누가 이 대한민국 국기를 떨어뜨린가. 제가 느꼈지만 그 맨하튼 집회에도 이 참가 10명들이 저 사람들 북한 말 듣는 사람들이 북한에서 왔다니까 지나가는 미국인들이 오해를 할 만큼 과연 누가 대한민국을 나누고 또 크게 보면 한반도를 나누고 이런 건지는 여실히 이번에 개인적으로 느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제 또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자, 어제 제가 그 칼럼을 봤는데, 기사를 봤는데, 그 김원수 선생님께서 이 참사와 관련해서 침몰 당시 현장 상공을 비행하는 비행기가 있다는 지적을 하셨고, 관련 자료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영상을 봤는데, 배가 이제 거의 반 정도 침수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위를 지나가는 이 비행기를 발견했다는 것이 아마 최초로 지금 확인하신 내용인데, 그 관련 얘기를 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이 영상을 한번 보시죠. 이 장면은 지금 세월호가 약 45도 기울고 있을 때 앞에 해경 헬기가 하나 있는, 공개된 정보에 의하면 9시 25분에서 9시 30분 상황입니다. 즉 해경 헬기가 바로 도착한 직후의 상황에서 이 화면을 보면은 위에 지금 비행기가 한 대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스틸 사진을 잡았는데, 우선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를 먼저 말씀드리면, 이것도 공개를 하지 않다가 해경이 지난 22일 날 이것도 자꾸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분명히 우리나라 해양경찰대든 뭐 소방관이든 현장에 가면 사진을 다 찍습니다. 화재 진압 장면들을.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니까 지난 22일 날 해경 웹하드에 해경에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쭉 공개를 한 겁니다. 지금 이 세월호에 대한 의혹이라는 게 과연 지금 우리 정부 집권 여당이 예를 들어서 해경, 요즘 어제 뭐 박근혜 대통령이 해경 해체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해경, 그 다음에 뭐 청해진으로만 맞춰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거의 한국 언론이 다 죽었다고 감히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겁니다. 이 사건의 본질, 사고의 원인이 아무것도 지금 드러나 있지 않고 그냥 해경, 그 다음에 선주. 자, 그렇다면 과연 이건 중요한 사실입니다. 과연 우리가 해경 해체해서 국가 안전처 만들고 이게 선주만 처분하면 과연 이 사태가 없을지 미지수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첫 번째 제가 이 동영상을 관찰한 이유는 8시 58분경부터 발생한 이 사고에 의해서 국방부 같은 경우에는 9시 10분 전후에서 받았고, 뭐 비행기, 그 다음에 구축함, 헬기를 급파했다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소방 헬기 뭐 이런 그 동영상은 15분짜리 업체에서는 동영상, 해경이 공개한 동영상, 그 다음에 모든 게 잡힌 사진들, 관계 사진들을 전부 보시면 알겠지만, 왜 이렇게 금박한 소위 말하는 골든타임의 시간에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 군대의 자산은 하나도 없었을까? 아직까지 하나도 없었고, 조금 전까지 국방부에 제가 공식 질의해놨습니다. 사진 있으면 하나라도 보내달라. 인간에 도착했다 이게 아니라,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SSU가 있죠, UDT가 있죠, 세계적으로 아주 구조사들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동영상을 관찰한 결과 골든타임은 생각보다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쓰러지는 장면에서 그 지도자들이 와서 구해는 그 안타까운 장면들이 20분 동안에 다 있습니다. 그때 만약에 그게 김해 있던 공군 비행기가 갔던 뭐 우리나라 급파를 했던, 구축하면 많이 걸리더라도 헬기나 비행기들은 바로바로 옵니다. 언제 출발했는지 짐 실린다고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도 없습니다. 분명히 밝혀야 될 상황입니다. 누구도 여기에 대해 초점을 맞추지 않고 지금 해경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저도 밝힐 거지만 주권방송에서 먼저 밝히는 거고, 그런 걸 취재하다가 발견된 게 그 비행기입니다. 이 비행기는 25분 정도에 바로 세월호 정면을, 동영상을 아까 보셨지만 이렇게 지나오면서 그냥 지나갑니다. 이 스틸 사진을 다시 보시면은 그 당시 공군은 발표를 통해 갖고 이거를 사고를 전파받는 적시라고 했습니다. 적시 이러한 수송기 C-130, C-235 수송기를 보냈다고 한 겁니다. 했는데 자세히 관찰한 결과 C-235 비행기, 즉 수송기로 추정이 됩니다. 물론 추정입니다. 네. 어쨌든 그 시간에 45도 기울어 상태 그 상공에는 비행기가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에 이틀에 걸쳐서 이 비행기의 정체는 뭐냐, 지나간 사실이 있느냐, 이 비행기를 만나서
아직까지 답변을 모르겠습니다. 왜 답변 안 하는지.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럼 그 당시에 C-130이나 이런 수송기를 투하한 적이 있느냐? 있다. 무엇 실었느냐? 구명보트 이런 거 실었다. 그럼 그게 언제 도착했느냐? 좀 전에도 주변에 간 거고 꼭 사진이 안 나온다 해가지고 구조를 안 했다고는 하지 않지 않느냐는 반론을 받고 제가 좋다. 그러면 주변에 왔던 어쨌든 현장 도착 시간, 그 사진, 구조 사진이라도 보내달라고 했지만 받지 못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에 이 비행기는 지나갔습니다. 분명히 밝혀져야 되겠죠. 어떠한 비행기든 우리 공군 레이더에 포착이 안 됐다는 건 세월호 문제를 떠나서 더 엄청난 상황이겠죠. 만약에 우리나라에 무인기 이런 거, 조그마한 무인기 하나 떨어져도 지금 난리가 나는 이 거대 비행기가 세월호 상공으로 25분이 지나가는 것을 우리나라 만약에 국방부가 전혀 몰랐다는 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알았다 다. 그러면 이 비행기는 왜 25분에 30분 사이에 이 45도로 기울어져서 그 당시 300명이 다 살아 있었겠죠. 중요한 상황입니다. 왜 그냥 스쳐서 지나갔으며 그 비행기 안에는 무엇가 있었으며 그 비행기의 목적은 무엇이었으며 이거는 반드시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나라 국민들도 전하시고 특히 지금 제 역할을 못하는 야당 의원이 아마 긴급 여러 가지 현안 직무를 할 것 같습니다. 예. 반드시 밝혀야 되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선 지금 확인되는 거는 국방부가 그 비행기를 투입한 사실에 대해서조차도 지금 확인 안 해주고 있다는 거고. 일요일 당직선은 중령 공보관하고 확인을 한 게 뭐냐 하면은 제가 이렇게 물은 거죠. 9시 30분에 지나간 비행기가 있다. 초착이 됐다. 자, 이 뭐냐니까 그런 내용은 모른다. 모를 수도 있죠. 왜냐하면 근데 그러면 제가 이제 이거를 물은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수송기 C-130이든 군용 구조장 수송기를 보낸 적이 있느냐? 사실 그거는 그 전에부터 계속 물어왔던 겁니다. 워낙 지금 내용이 이 사진이 하나 없으니까 있다. 그리고 그분이 3일 전에 뭐라 했냐면 그게 무엇이랬냐고 했는데 그때는 확인할 수 없다. 확인해서 해주겠다니까 일요일날 구명보트 실었다고 답변하길래 제가 그때 발견한 그럼 9시 30분 비행기는 뭐냐니까 처음 듣는 얘기다. 확인해서 하겠다고 했고 지금 여기 시간이 지금 한국 시간이 20일인데 20일 날 다시 오전에 확인하니까 또 다른 중령이 또 처음 듣는 얘기다. 그래서 제가 메모도 못 받았느냐 확인해서 알려주겠다 했고 그래서 제가 물은 거죠. 그래서 이런 조금 전에 말씀 이런 아무 어떤 그 골든타임 구조 장면들이 없다 하니까 그 외곽에 와 있을 수도 있고 꼭 사진이 찍혀야 되는 게 아니지 않냐 핑계를 대기를 그렇다면 언제 와서 언제 도착했고 하는 자료를 달라 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여기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파악해 보셔도 되겠지만 그 영상 사진을 보면 그렇게 긴박한 골든타임에 그러한 우리 군대의 자선들 그 어떤 전부 나오는 그 보트들이 해경 보트들입니다. 어떤 헬기들 뭐 이런 하나도 볼 수 없다는. 물론 그 오후에 와서 이제 구축함이 주변에 쫙 포진해 있고 밤에 조명탄 타고 구조 작업에 그 참여한 건 사실인데 그 급박했던 구조 시간에 국방부 자산은 어디에 있었냐는 게 핵심입니다. 네네. 저희도 국방부랑 인터뷰를 했을 때 보도자료 낸 그대로 저희가 국방부가 군 자산을 투입했다는 얘기예요. 공군, 육군, 해군 뭐 다 투입했다는 얘기고. 근데 어쨌든 지금 영상에서 확인되는 거는 그 상공을 내려가면서 구명정을 실었다고 얘기하는 그 수송기에서 구명정이 투하되는 장면은 확인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 비행기는 그냥 지나갔고요. 그 비행기가 지금 확인도 안 되는 게 이제 국방부가 모른다고 하니까 지금 입장을 밝히지 않으니까 네네. 그 비행기가 구명정을 실은 비행기인지 안 실은지도 모르죠. 왜냐하면 그거는 국방부가 밝혀야 되지 않습니까? 분명히 비행기는 지나갔으니까. 그래서 국방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제 업무는 사건이 침몰하고 와서 30분 후죠. 분명히 어디에선가 이륙하면 아시다시피 비행기는 10분 만에 올 수 있습니다. 헬기도 마찬가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 비행기가 지나간 시간은 30분인데 국방부가 지금 밝히지 않으니까 그 비행기가 뭔 비행기를 일단 밝혀야 되고 그 비행기가 오면서 만약에 구조로 해서 하면 당연히 속도를 좀 우회를 하면서 다 떨어뜨리고 작업을 했을 거고 그 상황은 첫 번째 골든타임 구조가 시작되는 직전 순간이에요. 45도 기울고 해경 헬기가 상공에 떠 있고 배가 어떻게 기울면서 가라앉았다는 시간대별로 다 나오기 때문에 바로 첫 골든타임이라고 말하는 시작 단계의 비행기였기 때문에 만약에 그때 거기서 뭘 떨어뜨렸다면 많이 떨어졌겠죠, 뭐가. 근데 아시다시피 그 위에 구조의 동영상을 보십시오.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구조하는 인력들이 별로 없지 않았습니까? 거의 지도선에 구조되고. 예. 그랬더니 해경이 이만큼 또 비난을 받지 않을 수도 있을 건데 막 떨어뜨리고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쨌든 없었다는 거고 그 비행기 역시 그냥 지나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정부 당국 그리고 언론에서는 이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해경과 그리고 청해진이라고 하는 이 선주의 책임으로 다 이제 몰아가는 분위기, 그런 기조를 가지고 일관되게 이제 보도를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이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군과 그리고 한미 당국, 그리고 청와대 이런 역할에 대해서 정확하게 규명이 되지 않으면 이 사건의 본질을 파악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도 이 사안에 대해서 두 가지로 몰아가려고 하는 정부의 의도에 빠져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해외에 있는 그 나름 언론에 종사한 제가 볼 때는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 세월호 참사를 보면서 또 하나가 한국 전체 언론들이, 진보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집단 체면에 걸려 있다고 저는 꼭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KBS나 일부 이런 데서 이제 우리 젊은 기자들이 투쟁을 벌이고 있고 하지만은, 최근에 모 진보 매체에서, 제가 이름을 안 밝히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일간 진보 매체에서 거기에 대해서 그게 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허위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지금 엄청난 비난을 받고 있는데, 네. 그 정부 발표를 인용하면서 지금 아직 인양도 안 됐고 사고 원인은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세월호는 무언가 과적, 그 다음에 선주의 잘못, 그 다음 플러스 해경의 잘못, 해경의 초기 대응 잘못, 이런 게 전부 두 가지로 몰아가면서 청해진과 해경으로 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일까요? 여기에 집단적,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에 집단적 체면에 빠져서 해경 동영상 그 엄청난 분량을 보면은 선장이 팬티바람으로 뛰어내리는 건 보이는데, 본질을 가지고 보면은 제가 뭐 이걸 꼭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왜 이상하다? 왜 국방부나 이런 우리 그 좋은 자산들이 하나도 없지? 네. 정말 이 세월호 침몰의 참사의 그 본질이 뭔가 하는 걸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깨우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요, 박근혜 정권 퇴진 해외 집회 소식과요, 천안함과 세월호 관련한 여러 가지 의혹들, 또 새롭게 밝혀지는, 또 밝혀야 할 의혹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눠봤습니다. 자, 김은식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 주에 또 다시 방송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황입니다. 즉, 해경 헬기가 바로 도착한 직후의 상황에서 이 화면을 보면은 위에 지금 비행기가 한 대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스틸 사진을 잡았는데, 우선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를 먼저 말씀드리면, 이것도 공개를 하지 않다가 해경이 지난 22일 날 이것도 자꾸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분명히 우리나라 해양경찰대든 뭐 소방관이든 현장에 가면 사진을 다 찍습니다. 화재 진압 장면들을.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니까 지난 22일 날 그 해경, 그 웹하드에 해경에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쭉 공개를 한 겁니다. 지금 이 세월호에 대한 의혹이라는 게 과연 지금 우리 정부 집권 여당이 예를 들어서 해경, 요즘 어제 뭐 박근혜 대통령이 해경 해체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해경, 그 다음에 뭐 청해진으로만 맞춰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거의 한국 언론이 다 죽었다고 감히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겁니다. 이 사건의 본질, 사고의 원인이 아무것도 지금 드러나 있지 않고 그냥 해경, 그 다음에 그 선주. 자, 그렇다면 과연 이건 중요한 사실입니다. 과연 우리가 해경 해체해서 국가 안전처 만들고 이게 선주만 처분하면 과연 이 사태가 없을지 미지수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첫 번째 제가 이 동영상을 관찰한 이유는 8시 58분경부터 발생한 이 사고에 의해서 국방부 같은 경우에는 9시 10분 전후에서 받았고, 뭐 비행기, 그 다음에 구축함, 헬기를 급파했다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소방 헬기 뭐 이런 그 동영상은 15분짜리 업체에서는 동영상, 해경이 공개한 동영상, 그 다음에 모든 게 잡힌 사진들, 관계 사진들을 전부 보시면 알겠지만, 왜 이렇게 금박한 소위 말하는 골든타임의 시간에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 군대의 자산은 하나도 없었을까? 아직까지 하나도 없었고, 조금 전까지 국방부에 제가 공식 질의해놨습니다. 사진 있으면 하나라도 보내달라. 인간에 도착했다 이게 아니라,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SSU가 있죠, UDT가 있죠, 세계적으로 아주 구조사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동영상을 관찰한 결과 골든타임은 생각보다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쓰러지는 장면에서 그 지도선들이 와서 구해는 그 안타까운 장면들이 20분 동안에 다 있습니다. 그때 만약에 그게 김해 있던 공군 비행기가 갔던, 뭐 우리나라 급파를 했던, 구축하면 많이 걸리더라도 헬기나 비행기들은 바로바로 옵니다. 언제 출발했는지 짐 실린다고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도 없습니다.
분명히 밝혀야 될 상황입니다.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지 않고 지금 해경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저도 밝힐 거지만 주권방송에서 먼저 밝히는 거고, 그런 걸 취재하다가 발견된 게 그 비행기입니다. 이 비행기는 25분 정도에 바로 세월호 정면을 동영상을 아까 보셨지만은 이렇게 지나오면서 그냥 지나갑니다. 이 스틸라신을 다시 보시면은 그 당시 공군은 발표를 통해 갖고 이거를 사고를 전파받는 적시라고 했습니다. 적시 이러한 수송기 C-130, C-235 수송기를 보냈다고 한 겁니다. 했는데 자세히 관찰한 결과 C-235 비행기 즉 수송기로 추정이 됩니다. 물론 추정입니다. 네. 어쨌든 그 시간에 45도 기울어 상태 그 상공에는 비행기가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에 이틀에 걸쳐서 이 비행기의 정체는 뭐냐, 지나간 사실이 있느냐, 이 비행기를 만나서 아직까지 답변을 모르겠습니다. 왜 답변 안 하는지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럼 그 당시에 C-130이나 이런 수송기를 투하한 적이 있느냐, 있다. 무엇 실었느냐, 구명보트 이런 거 실었다. 그럼 거기 언제 도착했느냐, 좀 전에도 주변에 간 거고 꼭 사진이 안 나온다 해가지고 구조를 안 했다고는 하지 않지 않느냐는 반론을 받고, 제가 좋다 그러면 주변에 왔던 어쨌든 현장 도착 시간 그 사진 구조 사진이라도 보내달라고 했지만 받지 못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에 이 비행기는 지나갔습니다. 분명히 밝혀져야 되겠죠. 어떠한 비행기든 우리 공군 레이더에 포착이 안 됐다는 건 세월호 문제를 떠나서 더 엄청난 상황이겠죠. 만약에 우리나라에 네, 반갑습니다. 미국에서 바라본 한반도의 오늘 이 시간에서도요, 박근혜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해외 집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또 여전히 의혹 속에 갇혀 있는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김원식 선생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이 해외 동포들이 그 광고도 내시고 열심히 지금 추진을 하고 계신데, 뉴욕을 비롯해서 이제 각지에서 지금 투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박근혜 정권 퇴진을 촉구하는 집회에 직접 이제 좀 참여하고 오셨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16일 집회에 참여해서 취재까지 하셨는데, 그 이제 소식 좀 알려주십시오. 방송 녹화는 오늘이 20일인데 저번 주말 18일을 기해 가지고 미국에서 미국이 지금 50개 주에서 약 36개, 30여 개 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는 그러한 촛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네. 이 집회는 특징적인 게 이제 분노를 넘어서 행동으로 나서야 된다. 이렇게 우리 동포들이 힘을 모아서 공식적으로 아주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는 그러한 집회였습니다. 그러한 집회였고, 우리 뉴욕에서도 18일 날 열렸고, 또 그 전에 처음으로 16일 날 저녁 7시에 맨하탄 32가 그 한인타운 앞에 우리은행 앞에서 공식 그 뉴욕 촛불 집회가 시국회의 주관으로 열렸고, 제가 그 자리를 다녀왔습니다. 예. 아이들을 살려내라. 정부가 살인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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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을 위하지 않는 반민주 독재정권 박근혜가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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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을 위하지 않는 반민주 독재정권 박근혜가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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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을 위하지 않는 반민주 독재정권 박근혜가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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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날 상황을 좀 제가 직접 갔다 왔으니까 보도 안 된 부분들을 말씀해 드리면, 그날 정말 억수같이 비가 왔습니다. 그 잠깐 열릴 때는 잠깐 비가 그쳤는데, 그 시작하자마자 하늘이 안타까울 정도로 많은 비가 온 와중에서도 그게 억수같이 비를 받고 한 50명은 있었고, 그 주변에 약 한 100여 명, 150명이 넘는 왔다 갔다 하신 분들하고 많은 인원들이 그날 추모 집회에 그렇게 참여하셔가지고 도저히 이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떤 세월호 참사의 문제가 아니고 기존의 어떤 그 박근혜 정권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난 하나의 대형 사고이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박근혜 정권을 퇴진하는 그러한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또 광고도 내고 하니까 일부에서는 뭐 어떤 세력들이 못했다는데, 정말 가서 확인한 바로는 정말 여러 조직들 또 여러 사람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앰프 시설을 한 분, 자기 손수로 피켓을 쏘은 분, 어린아이부터 또 놀랬던 것은 가까이 우리 젊은 학생들, 이게 또 지나가는 또 시민들, 또 자동차를 이렇게 대신 분,
요소요소에 힘을 모아가지고 한 분 한 분 힘을 모아가지고 이 집회가 열리는 광경을 보고 하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정말 자발적인 참여구나. 저기 뭐 뉴욕타임즈나 최근에 워싱턴 타임즈에도 우리 그 특히 LA에 있는 여성분들이 주안이 돼서 한 분 한 분 돈을 모아하면서 했다는 그분들의 많은 보도나 이런 거를 보면서 그렇게는 뉴욕 집회만 제가 확인한 뉴욕 집회만 가서 직접 참가하고 취재하면서 정말 한 분 한 명과 한 적이 있는데 그러한 것을 아마 의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목격한 거니까 좀 의아한 게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취재도 해보고 확인돼 보니까 한 이틀 전에 그 위에 열린 집회, 워싱턴 집회도 그렇고 꼭 우리 동포들이 집회를 하면 거기에 일괄적으로 한 10여 명이 와서 그 반대 집회를 합니다. 마치 양쪽에서 이제 다른 주장을 하는 그러니까 50대 50으로 비율로 보도를 하죠. 뭐 그런 형태로 그런 형태로 하고 근데 직접 자신들이 집회를 하면 되는 겁니다. 방해 집회를 할 게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10명만 할 게 아니고 그럼 반대 집회를 많이 모아서 공정상에서 하면 되는데 꼭 그분들은 이렇게 어떤 촛불 집회나 이런 우리 어떤 정부 규탄 집회가 있을 때만 와가지고 하는 집회였고 그 다음에 비가 그날 많이 왔습니다. 많이 와서 유심히 봤는데 한 시간 정도 있으니까 이제 슬슬 없어져요. 그러니까 제가 사진을 또 찍어왔지만은 어떤 성화차가 하나 와서 정말 그냥 다 타서 일거에 사라졌습니다. 이쪽 집회는 촛불 집회는 끝나지도 않았는데 왜 저래 사라지느냐고 이쪽도 촛불 집회 관계자한테 물어보니까 뭐 자기 어떤 팔돌이 뭐 일당을 받았든지 어쨌든지 그럼 끝나면 저렇게 가는 거예요. 시간이 끝났구만요.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목격한 거고 그래서 너무 황당했습니다. 그냥 한 10분이 있고 그냥 앞에 여자분이 한번 굉장히 몇 번 박근혜만서 외치고 하다가 그냥 마치 그렇듯이 시간이 끝났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쪽 집회 끝난 것도 아닌데 차 한 대로 그냥 싹 사라지는 장면을 그대로 이번 뉴욕 집회에서 목격했어요. 하여튼 그 집회 기획자가 이 정세 파악이 좀 안 되는 것 같네요. 구호 선정이라든가 이런 거 봤을 때. 그래서 여러 가지 한 말씀 더 드리면 16일 날 그날짜에 또 워싱턴 포스트에 또 우리의 전면 광고가 실렸습니다. 네. 그래서 일부 언론들은 어떤 광고들이 실리면은 일부 언론들은 뉴욕 타임즈와 같은 광고 같은 방식으로 실렸다 이렇게 하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트에 제가 그런 취재를 하면서 쭉 보면은 이 우리 동포들이 서로 힘을 모아가지고 시안들을 여러 개를 만듭니다. 그래서 서로 의논을 나누고 또 이 시안 저 시안 뉴욕 타임즈에 실린 것도 첫 번째 시안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개의 의견을 나누고 또 좀 더 말을 또 객관화시키면서 상당히 정리가 된 또 내용들이 이번 또 워싱턴 포스트에 실렸습니다. 그만큼 서로 의견을 고안하고 자율적으로 나가는데 소위 말해서 반대 성명서라는 그 성명서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각종 한인의 신문에 실리는데 초지일관적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종북단체다 이겁니다. 종북단체고 그게 간단한 겁니다. 간단한 거고 한 분이 아마 돈 내고 실는 것 같은데 어떤 위원회들이 너무 내용들이 똑같아요. 그냥 뭐 똑같은 내용이라서 과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누가 이 대한민국 국기를 떨어뜨린가. 제가 느꼈지만 그 맨하튼 집회에도 이 참가 10명들이 저 사람들 북한 말 듣는 사람들이 북한에서 왔다니까 지나가는 미국인들이 오해를 할 만큼 과연 누가 대한민국을 나누고 또 크게 보면 한반도를 나누고 이런 건지는 여실히 이번에 개인적으로 느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제 또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어제 제가 그 칼럼을 봤는데, 기사를 봤는데, 그 김원희 선생님께서 이 참사와 관련해서 침몰 당시 현장 상공을 비행하는 비행기가 있다는 지적을 하셨고, 관련 자료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 영상을 봤는데, 배가 이제 거의 반 정도 침수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위를 지나가는 이 비행기를 발견했다는 것이 아마 최초로 지금 확인하신 내용인데, 그 관련 얘기를 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이 영상을 한번 보시죠. 이 장면은 지금 세월호가 약 45도 기울고 있을 때 앞에 해경 헬기가 하나 있는 공개된 정보에 의하면 9시 25분에서 9시 30분 무인기 이런 거 조그마한 무인기 하나 떨어져도 지금 난리가 나는 이 거대 비행기가 세월호 상공으로 25분이 지나가는 것을 우리나라 만약에 국방부가 전혀 몰랐다는 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알아도 다. 그러면 이 비행기는 왜 25분에 30분 사이에 이 45도로 기울어져서 그 당시 300명이 다 살아 있었겠죠. 중요한 사항입니다. 왜 그냥 스쳐서 지나갔으며 그 비행기 안에는 무엇가 있었으며 그 비행기의 목적은 무엇이었으며 이거는 반드시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나라 국민들도 전하시고 특히 지금 제 역할을 못하는 야당 의원이 아마 긴급 여러 가지 현안 직무를 할 것 같습니다. 반드시 밝혀야 되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선 지금 확인되는 거는 국방부가 그 비행기를 투입한 사실에 대해서조차도 지금 확인 안 해주고 있다는 거고. 일요일 당직선언 중령 공보관하고 확인을 한 게 뭐냐 하면은, 제가 이렇게 물은 거죠. 9시 30분에 지나간 비행기가 있다. 초착이 됐다. 자, 이 뭐냐니까 그런 내용은 모른다. 모를 수도 있죠. 왜냐하면, 근데, 그러면 제가 이제 이거를 물은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수송기 130이든 군용 구조장 수송기를 보낸 적이 있느냐? 사실 그거는 그 전에부터 계속 물어왔던 겁니다. 워낙 지금 내용이, 이 사진이 하나 없으니까. 있다. 그리고 그분이 3일 전에 뭐라 했냐면, 그게 무엇이랬냐고 했는데, 그때는 확인할 수 없다. 확인해서 해주겠다니까, 일요일날 구명보트 실었다고 답변하길래, 제가 그때 발견한 그럼 9시 30분 비행기는 뭐냐니까, 처음 듣는 얘기다. 확인해서 하겠다고 했고, 지금 여기 시간이, 지금 한국 시간이 20일인데, 20일날 다시 오전에 확인하니까, 또 다른 중령이 또 처음 듣는 얘기다. 그래서 제가 메모를 못 받았느냐, 확인해서 알려주겠다 했고, 그래서 제가 물은 거죠. 그래서 이런 조금 전에 이런 아무 어떤 그 골든타임 구조 장면들이 없다 하니까 그 외곽에 와 있을 수도 있고, 꼭 사진이 찍혀야 되는 게 아니냐는 핑계를 대기를. 그렇다면 언제 와서 언제 도착했고 하는 자료를 달라 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이게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파악해 보셔도 되겠지만, 그 영상, 사진을 보면 그렇게 긴박한 골든타임에 그러한 우리 군대의 자산들, 전부 나오는 보트들이 해경 보트들입니다. 어떤 헬기들, 하나도 볼 수 없다는. 물론 그 오후에 와서 이제 구축함이 주변에 쫙 포진해 있고, 밤에 조명탄 타고 구조 작업에 참여한 건 사실인데, 그 급박했던 구조 시간에 국방부 자산은 어디에 있었냐는 게 핵심입니다. 네네. 저희도 국방부랑 인터뷰를 했을 때 보도자료 낸 그대로 저희가 국방부가 군 자산을 투입했다는 얘기예요. 공군, 육군, 해군 다 투입했다는 얘기고. 근데 어쨌든 지금 영상에서 확인되는 거는 상공을 내려가면서 구명정을 실었다고 얘기하는 그 수송기에서 구명정이 투하되는 장면은 확인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 비행기는 그냥 지나갔고요. 그 비행기가 지금 확인도 안 되는 게, 이제 국방부가 모른다고 하니까 지금 입장을 밝히지 않으니까, 그 비행기가 구명정을 실은 비행기인지 안 실은지도 모르죠. 왜냐하면 그거는 국방부가 밝혀야 되지 않습니까? 분명히 비행기는 지나갔으니까. 그래서 국방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제 의무는 사건이 출발하고 와서 30분 후죠. 분명히 어디에선가 이륙하면 아시다시피 비행기는 10분 만에 올 수 있습니다. 헬기도 마찬가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 비행기가 지나간 시간은 30분인데 국방부가 지금 밝히지 않으니까, 그 비행기가 뭔 비행기를 일단 밝혀야 되고, 그 비행기가 오면서 만약에 구조로 해서 하면 당연히 속도를 좀 우회를 하면서 다 떨어뜨리고 작업을 했을 거고, 그 상황은 첫 번째 골든타임 구조가 시작되는 직전 순간에 45도 기울고 해경 헬기가 상공에 떠 있고 배가 어떻게 기울면서 가라앉았다는 시간대별로 다 나오기 때문에 바로 첫 골든타임이라고 말하는 시작 단계의 비행기였기 때문에, 만약에 그때 거기서 뭘 떨어뜨렸다면 많이 떨어졌겠죠, 뭐가. 근데 아시다시피 그 위에 구조의 동영상을 보십시오.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구조하는 인력 한 분의 뜻이 모여서 이렇게 하는구나, 그걸 했고, 그날 많은 비가 옴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촛불들을 선수 나눠주면서 서로 누구나 할 것 없이 나눠주면서 같이 참가하고, 만약 그날 비가 안 오고 날씨가 맑았다면 거기 32가가 굉장히 번화가입니다. 거기 가서 수백 명 이상이 아마 운집을 했을 거고, 그 주변에 많은 미국인들도 네, 너무 이제 비가 폭우가 오다 보니까 그렇게 했지만은 정말 너무 열기가 있는 자리였고, 또 안타까움, 또 그거에 대한 어떤 사랑, 그리고 우리 동포들의 어떤 분노, 그 다음에 정권의 퇴진을 해야 된다는 그런 외침들을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네. 그 현장에서 박근혜 만세를 외치는 소위 외부 세력 집회도 있었다고 이제 들렸는데, 실상을 직접 목격하셨다면서요? 우선 제가 방송을 통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도 뉴욕에서 한 8년 이상 거주하고 있지만은, 지금 최근에 우리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우리 미주 동포들이 자발적인 현금을 모아가지고 답답한 마음에 광고를 내고, 이런 집회들 정말 한 분 한 분이 서로 연락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몇 시 어디니까 너 나와, 이런 식이 절대 아닙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25일 날 보스턴에서 또 이게 열립니다. 보스턴에서 제가 자원해서 한번 가보겠다고 취재 겸 저도 하는데, 이게 전부 자발적으로 서로 차를 대고 서로 이렇게 모이는 걸 실제로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동포들의 자발적인 힘입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일부 이제 인사들이 보면, 저도 이런 단체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국격을 떨어뜨린다, 일부 종북 단체들이 대한민국을 폄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난 그분들이 참 이상해요. 요번에 그 현장에 가보니까 알고는 있었지만 기존의 보도를 보면서 약 꼭 한 10여 명 되는 그 한국에서 뭐 가스 통보라고 하죠. 군복 입은 분들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고 뭐 그분들 인격적으로 제가 뭐 어떻게 하다는 얘기는 아니고 어쨌든 현실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대개 한 70대 전후에서 사람이 한 10분 그중에 한두 명의 젊은 분이 이제 박근혜 만세 여성분이 외치면 그 광경을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그 미국에 있는 한인은 99%는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합니다가 프레카드입니다. 그래서 글쎄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세월호 참사를 대두하면서 우리 그 동포들이 박근혜 퇴진을 주장하고 외치는 동포들이 미국에 있는 100%는 아닐 겁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자발적으로 그 안타까움과 한국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 그래서 전부 외치는 그런 목소리들입니다. 그런데 99%가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게 과연 사실인지 제가 느꼈고, 또 중요한 거는 좀 말씀드리면은, 제가 계속 그쪽을 지켜봤는데, 구호 자체가 박근혜 만세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또 보도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저쪽 집회를 비난하는 건 좋은데, 과연 이 시기가 아무리 보수 우익단체고, 대한민국을 뭐, 그분들도 사랑하는, 지금 이 시기가 박근혜 만세가 나올 시기인지는 도대체가 이해가 되지 않고, 왜 이제 이런 주장입니다. 왜 이 세월호 참사가 박근혜 대통령하고 관계가 있느냐. 그렇게 몰아간다. 그래서 네. 박근혜 대통령 만세를 외치는 그런 집회였습니다. 이제 하는 게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쪽에 있는 사람들은 북한의 조종을 받는 거라고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에피소드 하나가 가다가 이제 외국인을 제가 인터뷰를 했는데 그 외국인이 따라오더니 저한테 물었습니다. 이렇게 양쪽 다 코리아 아니야? 그러니까 코리아 맞다 하니까 근데 저쪽은 노스 코리아 아니야? 이제 우리 촛불 집회를 보고 내가 그게 무슨 말이냐 하니까 이 사람들이 저 사람들을 노스 북한이라 했다. 그래서 정말 그랬느냐? 그러니까 내가 그게 아니다. 둘 쪽 다 사우스 코리아고 페리 참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에서 그분이 아마 자기가 월남전 참전했다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다. 왜 같은 동포들이 서로 비난을 하고 왜 같은 동포를 비난하느냐고 제가 이제